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11일이고요. 이 녀석의 아이디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요일 날마다 이제 인포맥스 라이브에 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고 저도 생각하는 게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수요일마다 좀 드릴 수 있는 말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조명을 잠깐만요. 네. 요 정도가 좀 잘 나오는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제목을 제가 다른 것보다 세상의 변화에 집중하는 이유, 그리고 이제 다른 것보다 기술에 집중하는 이유,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뭐부터 얘기할까요? 음, 제가 오늘 사실은 이거부터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와이즈 이게 뭐 일이 좀 있었죠. 그래서 방송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녹화를 해야 되는데 이거 마이크에 이제 이걸 빼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방송 사고가 있었고 목소리가 안 나오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음, 와이드를 통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색깔을 통해서 제가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우리 암호로 이렇게 말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빨간색이면 주가가 오를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린 거였는데, 야, 이게 이번 주는 조금 올림픽도 끝났고 주식 다시 시작해 하면 이제 주가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3일 연속 좀 주가의 흐름이 영 뭐 별로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속이 상하고 별로 안 좋은 기분이 별로 좋진 않은데, 다행히 어쨌든 지금 현재 기점으로는 시장이 뭐 코스닥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 CPI 기준으로 좀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진 않으면서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다우가 나스닥보다는 더 많이 오르는 상황이긴 하지만 주가가 이렇게 좀 급락하는 모습은 아직 보여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지금 시장의 상황은 뭐 그런 것 같고요. 넥스테라가 조금 좋은 상황이네요. 어쨌든 모더나는 좀 이제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데 좀 뭐 시장이 좀 어려운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그러나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주가를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수급을 가지거나 뭐 여러 가지 뭐 해석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맞추기는 어렵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음, 오늘 제가 인포맥스 라이브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건 이건데, 이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거죠. 제가 다른 거는 제껴두더라도 세상의 변화에 제가 집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사실 이제 뭐 인포맥스 라이브에 최근에 이제 제가 나오기 전에 이제 7시부터 이제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뭐 무국 선생님이래요. 저는 뭐 잘 몰랐었는데 오늘 제가 이제 그 방송을 이제 가는 길에 이제 조금 이제 봤는데 어 저랑은 좀 접근 방법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사람마다 저는 이제 투자에 접근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모두 다 존경하고 아니 존경은 아니면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을 기본 베이스로 깔되 저는 좀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저도 헤지펀드 해봤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헤지펀드를 하면서 제가 경험해보고 나서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투자의 방향성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그런 정보 방향 이거는 세상의 변화에 집중하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헤지펀드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그 수급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의반 타의반 정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들을 많이 분석을 할 수 있었고 했고 그리고 그렇게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뭐 물론 제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게 안 된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이제 저희 결론은 이거 가지고는 쟤네들 못 이긴다라는 게 저희 결론이었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사실 이제 제가 오늘 방송에서는 이제 뭐 큰 펀드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블랙락이었어요. 블랙락의 뭐 헤지 펀드는 아니지만 CIO 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고 그분한테 이제 제가 이제 방송에서는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던 게 뭐였냐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 지표가 뭐냐라는 질문이었고 그 질문에 대해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을 저는 5년 전이었는데 5년 전이 아니죠. 6년 전이죠. 이제 2015년이었으니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경제를 예측하지 경제 지표를 보고 예측하진 않는다. 이 말이 저는 아직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너무 그 소름 돋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야 내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승산이 없는 게임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었던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이제 투자라는 거나 아니면 세상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게 된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됐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근데 그러면 데이터를 분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때 당시에 이제 그분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본인 회사의 머신러닝, 그러니까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애널리시스, 그러니까 이제 박사급 인력들이 꽤 많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분들이 하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정형 데이터라고 얘기합니다. 그 데이터를 직접 분석해서 스스로 경제를 예측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더 발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후로 인공위성이 훨씬 더 많은 인공위성이 뜨어졌었고요. 정보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 글쎄 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번역한 책이 그러니까 감수한 책이 있죠.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고 싶은 책이 이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보시면 The Man Who Solved the Market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제가 이제 감수를 했고요. 감수를 하면서 이제 제가 느꼈던 것, 이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아시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헤지펀드이고요. 헤지펀드들이 어떤 식으로 시장을 접근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점 한마디로 표현하면 얘네 못 이긴다 이겁니다. 누가 와도 못 이긴다. 얘네는 그냥 수학자이고요. 수학자들이 이거를 시장을 분석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감히 얘기하건데 우리나라에서 흉내를 낼 수 있는 회사가 나올 수 있을지가 의심이 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시장을 해석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고 뭐 그 해석 방식에 따라서 본인 돈을 버는 방식을 개발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저는 적어도 깨끗하게 인정한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해봐야 안 된다라는 거를 제가 생각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식이 세상의 변화에 집중하는 거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의 변화에 제가 집중하는 이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쟤는 뭘 저렇게 지겨운 얘기를 계속하냐, 똑같은 얘기를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계속 이걸 끌고 가는 이유는 이 방향으로 세상이 변화하고 있는데 아직 시장에서 혹은 뭐 많은 투자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원래 이 정도는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하면 그게 이제 따라오고 올라올 때까지는 계속 좀 말씀을 드리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고요. 그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꺼내다가 막 사고가 또 났네요. 방송 사고가. 이 책을 번역한 책이 이름이 뭐냐면은 그 시장을 풀어낸 수학자들 뭐 이런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도 한번 기회가 되면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그 내용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어서 우리 박기현 연구원이 쓴
보고서 오늘 사실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완전 해부해서 거기 안에 있는 투자 아이디어들을 많이 정리를 해줬는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훌륭한 보고서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고생 많이 했으니까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 아이디어가 여기 다 있었네라는 제목으로 사실 제가 이제 그 박기현 연구원이랑 그 얼굴은 나오지 않고 그냥 이렇게 써서 올린 게 있어요.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오늘 이제 인포맥스 라이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여러 가지 드렸는데 잘 보시면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왼쪽은 에너지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리고 이제 에너지를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내용들은 제가 이제 기자분들이 백브리핑 한 것도 봤고, 뭐, 3프로 이진우 기자님한테도 뭐 전화 갔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해석해달라 그래서 이제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이제 시장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랑 생각이 다르고, 그 생각이 다른 이유는 또 말씀 좀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 안을 보고 생각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 혹은 이게 뭐냐? 이게 뭐 하자는 거냐? 계획도 없고 두리뭉실하고 이거 뭐냐?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건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사안을 놓고 투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판적으로 보는 건 좋은데 낙관적으로 봐야 돼요. 이게 안 될 거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요. 될 거라고 보고 대신에 비판적으로 보는 겁니다. 안 된다고 보면 이거 갖다 버려 그냥. 안 되는 게 아니고 될 거라고 보고 접근하시는 것이 돈을 버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걸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쪽에 있는 바가 현재고요. 1, 2, 3안입니다. 현재는 석탄을 이렇게 32 정도 쓰고 있는데 이걸 아예 줄여버리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석유를요 109 정도 쓰고 있는 거를 이런 식으로 줄이겠다라는 거고요. 도시가스를 26인데 8에서 7 정도로 줄이겠다. 그러니까 여기 이 정도 높이에 있는 이 세 개의 비율을 이 정도 높이까지 낮추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에너지를 이렇게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분홍색 같은 요게 전력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색이 신재생인데 그 비중을 4배 늘리겠다고 했고 수소를 또 이렇게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사실 제가 이제 최준용 박사님이랑도 얘기하면서 많이 느끼기도 했고 어려운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탄소 중립으로 못 간다라는 사실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탄소 중립을 안 할 거면 모르겠으나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마치 이거는 제가 비유를 설명드릴 때 수능 시험을 보는데 수능 시험을 잘 봐야 서울대를 갈 거 아닙니까? 서울대를 가려면은 몇 점 이상을 맞아야 된다라는 거는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몇 점 이상 맞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공부를 얼만큼 해야 되는지가 나오겠죠. 근데 시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코피 쏟더라도 그냥 밤새고 공부해야죠. 안 그러면 못 가는데. 안 갈 거면 몰라요. 서울대를 안 갈 거야. 난 안 가도 행복해. 그럼 상관없어. 근데 그게 아니고 갈 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죠.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게 사실 중요한 거지. 이걸 돼요, 안 돼요. 서울대를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뭐 이런 얘기가 사실 저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게 목표가 나오면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들을 이끌어낼 것인지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얘기는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제가 이제 오늘은 뭐 이 내용만까지만 설명 좀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총 배출량, 그리고 상쇄량, 그리고 순 배출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다 박기현 연구원이 쓴 겁니다. 그래서 총 배출량 보면요. 2018년에 7.3억 톤입니다. 이게 7.3억 톤 이거를 배출하고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게 41 그러니까 4,100 톤입니다. 4,100만 톤. 그리고 순 배출량은 여기서 이걸 빼니까 6억 8천만 톤이 배출됩니다. 2018년 기준으로 6억 8천만 톤을 배출하게 되고요. 이란과 이안, 삼안을 비교해 보니 각각 2,500만 톤, 1,800만 톤, 제로 이렇게 나눠지고 결국은 이걸 비율로 따져보면 이란과 이안도요. 순 배출량 기준으로
96%, 97%를 줄여야 되는 정말 빡빡하고 어려운 계획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줄이기 위해서 배출하는 양 자체를 7.3억에서 1.5, 1.4 그리고 여기는 8천만 톤까지 줄이겠다라는 것이고요. 이걸 어떻게 줄이느냐를 자세히 따져보면요. 이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 안에서 보시죠. 전환, 신재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생산 자체를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산화탄소의 비중을 269에서 46, 31, 0으로 줄이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산업에서는 260을 53으로 줄이겠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53으로 줄이겠다라는 것도 똑같다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것도 이제 박기현 연구원이 강조해서 말해 주신 건데, 제가 한 게 아니고 박기현 연구원이 한 겁니다. 51로 줄인다라고 산업계에서 약속을 하고 제출한 계획을 기반으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자면 포스코든 롯데케미칼이든 이런 회사들이 이러이러한 기술 개발해서 2050년까지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똑같은 숫자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260에서 53까지 줄어드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굉장히 많은 투자, 그리고 기술 개발,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의 투자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98에 해당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수송 부분, 그러니까 자동차, 철도, 그리고 항만, 그리고 배, 그리고 비행기까지 전체적으로 줄여서 이런 식으로 많이 줄이겠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건축물인데, 이게 좀 이례적이죠. 건축물이 실제로 52 정도 나오는 거를 7, 6 이렇게까지 줄이겠다. 이 얘기는 친환경 주택으로 바꾸겠다. 2050년까지 지금 보고 있는 비효율적인 주택들을 많이 바꾸겠다라는 얘기고요. 이 과정에서 또 이제 건설사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폐기물 회사들도 있죠. 그리고 탄소, 수소 관련된 이런 얘기들도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보면 상쇄하는 부분은 이제 CCUS라고 해서 우리 조은경 부사장님이랑 썼던 그런 영상에서도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렸던 그런 내용들, 이런 기술들이 이제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순 배출량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줄어든다. 이게 쉬운 거여서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 정도로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잘 될 수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투자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요, 된다라고 긍정적으로 보시고, 대신에 어떤 것이 안 되는지, 어디가 문제가 생겨서 어디에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보시는 게 맞다. 자,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세상의 변화에 집중하는 겁니다. 세상이 변화하는 방향은 이렇게 했죠.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변수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변수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변수들 중에서 저는 제일 확실하고 정확한 거, 그거 하나를 계속해서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백도 안 한다. 그 가역적이지 않, 이로 가는 방향이 뒤로 오지 않는다.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방향이 에이 하기 싫어 안 해. 이렇게 오지 않는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게 IPCC 보고서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설명드렸던 거는 이 페이지가 3,900페이지가 된다. 그러니까 거의 4,000페이지에 가까운 보고서고요. 이 보고서의 내용은 쉽게 말하면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가 탄소 중립 2050년까지 하기로 했던 거를 기준이 2050년에 1.5도씨 도달할 수 있는 건데, 이게 2040년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이고, 그럼 이거는 이제 제가 비유로 설명드린 게 고3 때 시험 볼 줄 알았는데 이건 웬걸 1년 시험 날짜가 당겨진 거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해져 있는데 시간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이제 이거는 정희석 이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건데, 하나 좀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업스타트라는 회사에 대한 설명이었고, AI가 지원해주는 랜딩 플랫폼입니다. 이제 대출을 해주는데, 업스타트라는 회사가 미국의 어떤 은행에게 AI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거죠. 자, 이걸 보니까 이효석이라는 사람은 물론 은행이 니네들이 들고 있는 이효석에 대한 정보를 기준으로 보면은 니네들이 대출을 못 해주겠지만,
내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그리고 나한테 준 이호석이가 나한테 준 제출한 이런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AI 분석을 해보니 이 사람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좀 더 신용도가 높은 사람이어서 금리를 조금 더 낮게 해주고 조금 더 대출을 많이 해주더라도 돈을 띵겨 먹을 사람이 아니다. 이런 분석을 업스타트라는 회사가 이 은행에게 해준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서 지금 이제 오늘도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이제 이거를 보면서 이제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늘 이제 사실 제가 점심시간에 점심 먹으러 좀 일찍 가서 이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같은 옷이네요. 이 친구는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한양대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친구고요. 저랑은 굉장히 오랜 친구입니다. 고등학교 때 굉장히 친했었고 서로 이제 1, 2등 하는 게 있었어요. 고등학교에서. 뭐였냐면 이제 썰렁하기로. 그래서 누가 더 썰렁하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막 싸우고 막 이랬던. 공부는 솔직히 둘 다 잘 못했던 것 같은데 이 친구는 공부를 더 열심히 했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서울대 물리학과 박사를 받고 그리고 나서 박사 학위를 받고 나서 갑자기 그 관심을 유전자 가위 쪽으로 바꿔서 유전자 가위를 연구를 하게 되는데 때마침 기술이 개발된 우리도 잘 알고 있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이 그러니까 개발되면서 이 친구가 하는 연구가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네이처 자매지에도 논문도 싣고 그래서 야 이거 나 한번 유전자 가위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뭐 1시간 넘게 이 친구랑 얘기하면서 영상도 찍고 그래서 이게 이제 편집하는데 아마 한 뭐 2주 정도 걸릴 것 같아서 그때 이제 나올 텐데 이건 기대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셨다가 봐주세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이라는 것이 얼마나 혁신적인지에 대한 얘기를 저도 나름대로 이제 가기 전에 막 책도 보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아, 아 대단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거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이 말씀 드리죠? 자, AI 기술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 에너지 기술 뭐 이런 기술들이요. 저는 세상을 바꾼다고 봐요. 지금 세상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보면 이게 세상이 바꾸는 이런 과정을 보면 지금 과학은요 여기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금융시장 여기 있고요. 세상이 여기 있는 겁니다. 정치는 여기 있겠죠. 지금 뭐 보면은 막 지난번에 말씀드린 과학이 지금 빨리 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보면서도 와 이게 이미 저기 가 있어요. 이미. AI요? AI도 저기 가 있습니다. 걔네들이 바꿀 세상 이미 저기 가 있어요. 이미 어떻게 바뀔 것이라는 거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그 방향으로 세상이 바뀔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거기에 서 있는 전략이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런 얘기들은 어떻게 보면은 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거 다 알고 뭐 떠들썩하고 유명하고 막 인기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항상 늘 말하는 것처럼 비싸요. 그리고 가격이 변동성도 크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관련돼서 투자를 해서 성공하고 끌고 갈 수 있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첫 번째는 컨빅션이에요.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 완전 확신. 그러니까 제가 뭐 기후 얘기를 진짜 지겨울 정도로 드리는 이유는 끝까지 갈 수 있는 컨빅션입니다. 첫 번째가 그거예요. 두 번째는 가격입니다. 단가. 싸게 사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어떤 관련된 포지션을 취하더라도 단가가 높으면 후달려서 팔고 나가고 쫓겨 나가고 어쩔 수 없이 그런 돈을 못 벌게 됩니다.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뭐 좀 열변을 토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랑 찍은 영상은 한 2주 정도 걸릴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번 좀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은 이제 배상수 교수고요. 한양대학교에서 지금 열심히 유전자 가위 연구를 하고 계시고 우리나라에서도 꽤
이 관련해서는 많은 연구 성과를 내시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얘기할 때 뭐, 야, 너 씨, 안 웃기니까 넘어가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하고 너무 재밌게 얘기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기분도 좋았고,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다른 것보다 세상의 변화에 집중하는 이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것, 여기서 다른 것은 뭐 금리, 뭐 그리고 이제 경제,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일이 그거고요. 예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더 세상의 변화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형자산, 플랫폼 그런 뭐 그리고 자초자산 그리고 이제 뭐 저는 이제 지금부터는 또 유전자 관련된 공부도 좀 할 거고요. AI 관련된 거는 뭐 제가 했던 것도 있고 하니까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의 변화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그것이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것을 어떤 식으로 바꿀 건지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